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일본과 중국 방문의 의미 그리고 또 뭐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와서 이렇게 연설하는 걸 쭉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기는 정말 성질 괄괄하고 막 그냥 그 어떤 룰도 없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그 대통령답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 저 사람 이게 약간 깡패라고 그러고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무지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지금 정확히 그 근거는 잃어버렸는데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트럼프가 IQ가 156이라는 그 글을 봤어요. 그럼 뭐 이거는 정말 그 수제 중에 수제인데 이 사람이 그 전술은 막 그 상대방을 혼동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 사람 그 책에 나와요. 상대방을 막 혼동에 빠뜨려 놔가지고 헷갈리게 한 다음에 자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지금 뭐 거의 그 순방을 마칠 무렵에 내 김정은하고도 친하게 지낼 날을 기다리고 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 하면서. 근데 그게 상대방을 지금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일희일비합니다. 우리나라들이 야, 그 중국 가서 중국에 대해서 그 강경한 정책을 그러면서 이제 보여줘요. 옛날에 선거할 때는 중국은 우리의 적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아주 괜찮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 두 개를 보여주는데 그게 그 트럼프의 전술 전략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제가 그 최근에 미국의 이제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1년이 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엄청나게 했다라는 것을 과시했는데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주가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에 주가가 높으면 그게 경제가 좋다는 뜻이죠. 주가가 지금 제일 높은 상태고 그리고 미국이 금년이 이제 2017년인데 2017년에 미국의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하입니다. 그 국민들이 그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 콤포트 그거는 뭐 이제 이 트럼프가 자기 연설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소비자 콤포트 지수라는 게 있는데 돈을 쓰고 나서 돈 썼을 때 이제 이 내 돈 참 잘 쓴 것 같아. 이 물건 한번 또 사야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기분이 좋은 겁니다. 콤포트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사고 나서 참 아깝다. 내가 괜히 저걸 샀다 하면은 이제 이 안락 지수가 낮은 것이죠. 소비자 콤포트 지수가 지금 또 뭐 거의 십몇 년 만에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저거 탄핵당할 줄 모른다는 얘기 나오는데 국민들이 경제 생활이 좋은 대통령은 탄핵 안 당합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들이 4년 전에 비해서 햄버거 값이 내려가냐 올라가냐 따져보고 그 4년 전보다 행복합니까 물어보는데 결국 이제 경제로 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엄몽덤몽 막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라고 해가지고 홍지수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여기서 그 PC라는 것은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맞는 이야기. 정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맞지 않을 수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하면 안 되는 말, 정치가들이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 정치가들은 정치적으로 맞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잘못 나가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반발해가지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전부 대학을 다 졸업해야 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딱 맞는 말인데 실제로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왜? 우리나라 모든 직업이 전부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얘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미국에서 이 백인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것보다 흑인 여자가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애가 둘 있어요. 걔가 나라로부터 받는 연금이
백인이 공장 가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받는다.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정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흑인 불쌍하지 않느냐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가 둘이 있는데 나라가 길러줘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백인들이 보니까 그 흑인 아줌마는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녁 때 나가서 백인들이 사 먹지 못하는 좋은 것도 나라가 주는 돈으로 사 먹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맞는 말, 정치적으로 안 맞는 말. 그건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아주 심각하게 논쟁이 되는데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는 말을 트럼프는 막 해댄 겁니다. 국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던 말을 이 사람이 막 해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혔다라는 책인데 이거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현대 미국 정치 사상, 현대 미국 사회의 조류 이거를 아주 참 요약을 잘 해놓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저자 한번 불러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그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책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마침 그 뭐 아시아를 순방하고 간 그런 이 계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지금 뭐 대부분 다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이 책 소개하다 보니까 일본 방문, 중국 방문이 조금 그랬는데 제가 그 첫 시간에 일본 방문은 트럼프를 그 대통령으로 참 이렇게 융숭하게 맞이했고 그리고 한국 방문은 왕처럼 맞이를 해줬고 중국 방문은 거의 황제처럼 맞이해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의 아베가 이제 그 우리 그 공동선언문 같은 거 나오는데 그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하는 거랑 우리는 다 똑같아. 미국이 하는 거랑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전부. 뭐 인도 퍼시픽도 다 그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태평양에다가 인도양까지 합쳤다. 그 나중에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인도까지 합쳤을 경우에 그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인도, 베트남이 이제 미국이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나라인데 베트남, 한국, 일본 그거를 이렇게 딱 그려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뭐다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하여간 미국과 미국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런데 일본은 왜 미국이 원하는 걸 다 해주려고 하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베는 참 정치적으로 도박을 해가지고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여당이 국회의 그 3분의 2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헌법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헌법은 평화헌법이라는 헌법인데 그 헌법 구조를 보면은 일본은 국군을 가지지 못하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국군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은 국가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를 유보해 두는데 그 평화헌법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헌법은 아닙니다. 미국이 만들어주고 이거 그대로 써.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준 걸 일본말로 번역한 것일 뿐이죠.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고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는 일본 육군이 아니고 일본 해군이 아니고 일본 공군이 아닙니다.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그리고 육상자위대, 그냥 자위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일본 국방부가 방위성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방위성도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성인데 그는 청이었습니다. 방위청.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부가 있고 부 밑에 청이 있죠. 근데 일본은 국방부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국방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국방부가 됐죠. 방위성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조금씩 이제 이 물꼬를 터가는데 이번에 선거에 이기고 미국한테 그 정도로 이제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라고 하고서 일본이 그 다음 나갈 것은 미국의 허락하에 헌법을 바꾸는 겁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보통 국가는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는 건 비보통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마지막 물꼬를 트기 위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세져도 너한테는 아주 좋을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해줄 수가 있지. 너가 원하는 거는 북한 핵도 막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좀 해주시오. 이번 아베가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트럼프한테 보인 것은 그게 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그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이 이제 앞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을 바꿔서. 특히 지난번에 일본이 그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미국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이죠. 전쟁을 할 때 미국이 부탁하면 가서 싸울 수 있는 것.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면 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근데 그거를 얻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가지고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자기가 전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는 단독적 자위권을 얻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단독적 자위권이 있는 나라죠.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까지 지금 있습니다. 즉 미국이 부르면 와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안 부르면 내가 혼자 가서는 못 싸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원하는 거는 단독적 자위권까지 가지고 싶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을 하려면은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러면 전쟁을 지금 할 수 없냐?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전쟁을 할 수 있냐면 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거 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냐 없냐입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죠. 일본 해군은 비록 해상자위대라는 참 초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과거 일본 제국 해군일 때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일본의 그 워싱턴 회의 때 일본이 그 영국,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졌는데 지금은 일본 해군을 2위로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름은 제국 해군이 아니라 해상자위대지만은 세계 2위가 된 그런 해군을 가졌는데 이제 법으로도 싸울 수 있는 거로 바꿔달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방문한 다음에 한국을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으로 갔을 때는 이제 군사기지에 내릴 수가 없죠. 중국에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공항, 그 쇼우드 공항에 그 수도공항이죠. 거기에 내려서 봤는데 이거 비디오로 보니까 참 중국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거기 그 트럼프 같은 그 서양 사람이 보고서 그 중국의 경극이라든가 그 사람들 꼬마들이 막 그 깃발 들고 흔드는 거라든가, 그리고 군인들 세계에서 중국 군인처럼 이렇게 그 절도 있게 걷는 군대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중국 그 군악대가 연주를 해주니까 그 지나가다 거기 또 한참 서 있더라고요. 중국이 그 정도로 이제 그 예우를 했는데, 이거 중국과 지금 미국 관계는 첫 번째는 경제 관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로는 이제 그 환대를 받았으니까 그 현장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에 보면은 미국 그 지도자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중국은 미국의 적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영어 본문을 인용하면 China is our enemy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전략가로서 중국이 패권을 도전한다라기보다도 사업가로서 어떻게 미국이 1년 동안에 수천억 달러씩 적자를 보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미국이 1년에 한 5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내는데 중국이 그중에서 3,600억 달러 정도를 중국 때문에 나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적자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얻는 흑자가 미국이 내는 적자의 80%가 넘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그 순방이 그 무역 적자하고도 그대로 연결된다는 그런 얘기죠. 무역 적자 해소. 그 세 나라만 하더라도 미국이 당하는 적자의 80%니까
그거를 지금 중국 가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 했는데 뭐 궁극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이제 선물 보따리를 뭐 몇백억짜리 뭐 900억 가까운 거 그러니까 미국이 내는 적자의 거의 4분의 1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뭐 선물 보따리를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중국한테 북한 얘기를 또 하는데 북한 통일 문제를 여기서 또 거론을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한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중국한테 하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아빠가 중국 사람이고 그리고 여자가 북한 여자인데 거기서 난 아이를 북한 정부가 포켓스 이거 뭐 무슨 통 같은데 거기다 집어넣고 버렸다고 말이야. 그런 북한을 중국이 왜 도와주느냐라고 이제 국회 연설에 나오는데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중국 가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시원한 답을 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어느 식으로 그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이 정말 그 시원하게 이거 내가 그 전쟁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한도가 있고 북한을 그렇게 다룰 수가 없고 라고 얘기했을 때 트럼프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했어야지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내려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그렇게 그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거로 이제 우리 언론도 나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것도 그 얘기한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오해하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이 잘못한 거 없다. 미국 대통령들이 잘못한 것이다.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이 잘못했고 그리고 중국은 자기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이득 만족 보고 그러는 게 그게 당연히 맞는 일이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자기는 과거에 미국 대통령 바보 같은 대통령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재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역 문제 앞으로 중국하고 미국은 무역 뭐 저는 뭐 일반 강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무역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문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에서 그 환영식 해주는 것도 참 그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해서 미국이 결국은 베트남에서 쫓겨났죠. 그런 나라인데 그 하노이 베트남 수도죠. 거기서 이 예우를 해주는 거 이런 걸 보고서 야 국제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그 정말 그 한 세대 안에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구나. 그 일본하고 미국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친하고 그리고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친구였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대로 이제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월남하고 미국은 뭐 전쟁을 한 20년 한 나라인데 거의 뭐 한 30년 했죠 다 치면은.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융숭하게 맞아주고 거의 뭐 동맹이라고 그 약속만 안 했지 전략적으로 거의 동맹 수준의 그런 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베트남을 방문하고 필리핀 간 것은 이제 아세안 회의 때문에 필리핀은 뭐 여러 나라들이 다 모이는 그런 거였고 그 최종 기착지로 이제 필리핀을 갔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베트남 방문 그리고 일본 방문 그것은 그리고 한국 방문 포함해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에 초점을 다 모은 것이라고 보면은 될 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한테는 북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경제 문제, 미국과의 그 무역 적자, 중국이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걸 해소하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압력을 상당히 넣고 간 것이라고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오바마 대통령 때가 그 2008년에 이제 대통령 그 1년 차죠. 그때는 그 미국이 상당히 그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2008년에 그 미국이
그 레만 브라더스라는 그러니까 뭐냐 저 미국의 뉴욕 금융가가 붕괴됐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미국은 정말로 몰락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미국의 그 중국 사람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을 앞서는 나라가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던 그 무렵의 일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제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그 고개를 너무 숙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그 대통령 순방하는 거 쭉 봤을 때 장관도 상대방 대통령한테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 장관이 트럼프랑 악수할 때 전부 똑바로 보고 다 하지 고개를 숙인다거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나간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 할 때는 고개를 다 숙이는 것이죠. 그 대통령이고 장관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장관이 미국 대통령한테 고개 숙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천황한테는 거의 90도로 꺾어가지고 그렇게 절을 했고 그리고 뭐 그냥 전부 이렇게 절을 하고 다닌 거예요. 오바마가 키도 큰 사람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이제 미국은 망하는 중이다라는 책에는 반드시 그 사진이 나옵니다. 오바마가 일본 천황한테 90도 각도로 절하는 장면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딱 서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한번 그 강의를 앞으로 하겠지만은 미국은 2008년보다 지금 훨씬 막강합니다. 2008년보다 지금의 미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막강한 미국이 됐다. 상대적으로도 그런 것이 이번 트럼프의 그 중국이나 일본, 뭐 베트남 그리고 한국 포함해서 순방에 이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냥 간단히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일본은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 즉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그 외국 언론들이 정말 그 아베는 개처럼 트럼프한테 쩔쩔매고 좀 아양을 떨었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뭐가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트럼프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환대를 해줬다. 그것은 그 트럼프의 그 예봉을 꺾기 위한 그 예봉이라는 것은 뭐 전략적 군사적인 거라기보다도 지금 당장은 이 경제적인 측면이 이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을 방문한 것도 아주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그렇지 우리가 평소에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아시아에 있는 그 미국의 기본 정책은 아시아를 3개의 강대국이 있다고 봅니다. 세 강대국이 아시아 3대 강국이 일본, 중국,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서 반드시 한 나라는 미국이 붙들고 있어야 된다가 미국 대아시아 정책의 철칙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시아가 어느 한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령당한다기보다도 아시아의 참편이 나와요. 그럼 그 아시아 참편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즉각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시아 3강 중에 한 나라는 반드시 미국이 붙들어 두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번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인도하고 일본을 붙들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걸 지금 이번에 보여준 것이죠. 근데 베트남을 갔는데 우리가 그 베트남을 이제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미국 학자가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쓴 글에 인도가 지금 미국 편이 됐고 일본이 미국 편이고 근데 베트남마저도 미국 편인 것 같다. 요 세 나라를 잘 붙들어 두면은 이 세 나라는 인구가 중국보다 많고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계산해 봤습니다. 인도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도 더하기 일본 더하기 베트남은 중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중국보다 더 강하고 베트남 대단하죠. 인도 지금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뭐 군사력으로 그 세 나라 군사력 합치면 중국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경제력도 일본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인도가 크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도 크죠. 그래서 군사력, 경제력, 인구가 이 세 나라가 지금 미국 편이 됐는데 그걸 합치니까 중국을 견제하기에 충분한 나라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한국의 중요성이 이 세 나라가 미국한테 열렬히 가까운 나라가 된다면은 미국이 인식하는 한국의 중요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제대로 동맹을 해야지 통일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의 뭐 중국이 강대국인데 바로 옆에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나라죠. 거기로부터 오는 위협을 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우리가 그동안 책에서 보아왔던 미국의 전략 이런 것을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정말 뚜렷하고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편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